여러분도 혹시 나는 60세만 넘으면 편하게 놀고 먹을 거야 라는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회사 스트레스나 오랜 직장 생활에 지쳐서 그때까지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죠. 저 역시 직장 생활 초반부터 언젠간 조기 은퇴해야지 하는 막연한 꿈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상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아침 일찍 일어날 필요도 없으며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마음껏 즐길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딱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조기 은퇴와 딴 세상 같은 노후 삶. 막상 은퇴 문턱에 들어서 보면 그 이후의 일이 반드시 행복한 휴식만으로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돈 문제, 건강 문제, 사회적 소속감 상실 등 생각지도 못한 폭병이 튀어나오곤 하죠.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은퇴 준비 과정에서 겪거나 은퇴 후에 마주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실제로 조기 은퇴를 했다. 큰 난관에 부딪힌 분들의 사례를 3가지 정도 들려드리면서 우리가 어떤 점을 놓치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0세에 놀고 먹는다는 것이 정말 누구에게나 가능한 환상인지 혹은 그 환상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은 무엇인지 알아보시죠. 1. 첫 번째, 사례 계획 없이 무작정 은퇴했다가 겪은 난관. 사례 1. 김모 씨의 이야기. 김모 씨 59세는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다가 몸이 버틸 때 빨리 은퇴하고 놀며 살자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사실 김모 씨는 회사 생활이 굉장히 고단했어요. 늘 야근에 시달리고 조직 내 정치 싸움도 지쳐서 머리가 하얗게 새는 게 눈에 보일 지경이었죠. 한편으론 30년 동안 모은 퇴직금과 적금, 그리고 집 한 채가 있으니 충분하겠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날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사표를 냈습니다. 은퇴 직후에는 와, 이제부터 정말 내 세상이구나 싶었대요. 처음 몇 달 동안은 주말이 평일 같고 평일이 주말 같은 느낌이 너무 좋아서 친구들도 자주 만나고 여행도 다니고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힐링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였죠. 자금 부족 문제, 생각보다 물가가 오르는 속도가 빨랐고 퇴직금의 일부를 묶어둔 투자처 부동산, 펀드 등과 부진하면서 현금 흐름이 점차 나빠졌습니다. 사회적 관계 단절, 회사에서 만났던 동료나 거래처 사람들과 자연스레 멀어지다 보니 새로운 인맥을 쌓기도 어려웠고 고립감이 서서히 찾아왔어요. 삶의 목표 상실, 자유롭기는 한데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해졌습니다. 회사 다닐 때야 자동으로 일정이 주어지지만 이제는 본인이 전부 계획해야 하니까요. 김모 씨는 가장 큰 문제가 이렇게 평생 놀고 먹기엔 내 자금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점입니다. 또 나이가 들수록 건강 문제도 조심해야 하다 보니 의료비 부담도 예상보다 컸어요. 결국 김모 씨는 아직은 내가 너무 일찍 그만뒀다는 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배울 점, 은퇴는 선택이지만 제대로 된 재무 설계나 라이프 스타일 계획 없이 덜컥 그만두면 즐길 시간보다 불안한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2. 두 번째 사례, 회사 권고사직으로 예상치 못하게 조기 은퇴한 경우. 사례 2. 박모 씨의 이야기. 박모 씨 61세는 원래 만 63세쯤 퇴직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회사 규정상 그때쯤 정년퇴직을 할 수 있을 거라 믿었죠. 그런데 회사 경영난이 심각해지면서 희망퇴직이니 권고사직이니 하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노사 합의 형태로 명예퇴직을 권유받게 되었고 박모 씨도 더 버티기 어려웠던 상황인지라 퇴사를 받아들였어요. 처음에는 두어 달 푹 쉬고 알바나 파트타임으로 일하면 되지 않을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 취업시장에서 60대 초반이 별로 환영받지 못한다는 점이었어요. 수십 군데 이력서를 내봤지만 면접 기회도 충분히 얻기 힘들었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은퇴이다 보니 재정적 준비도 부족했습니다. 정년까지 일한다면 몇 년간 더 모을 수 있을 걸로 예상했던 돈이 갑자기 공중분해된 느낌이었죠. 여기에 공무원이나 교사처럼 제도적으로 보장된 연금이 두둑한 것도 아니다 보니 국민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박모 씨는 자신이 가진 경력을 살려 작은 개인 사업을 해볼까 고민했는데 그 역시 만만치 않더랍니다.
노후 자금을 대거 투자했다가 실패하면 그야말로 희망 없음이 되니까요. 친구들을 만나면 야, 나 요즘 집에만 있어서 미치겠다. 내가 벌써 할 일 없을 줄이야 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고 합니다. 배울 점 원치 않아도 불시에 찾아오는 은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 사정이나 경기 침체로 인해 본의 아니게 조기 은퇴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떠밀리듯 나오는 은퇴는 심각한 재정적, 정서적 위기를 불러옵니다. 3. 세 번째 사례 나름 철저한 은퇴 플랜을 세웠지만 인플레이션과 예상치 못한 변수에 무너진 경우. 사례 3 이모 씨의 이야기. 이모 씨 58세는 굉장히 꼼꼼한 성격으로 은퇴 전에 재무 설계 전문가까지 찾아가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정도였습니다. 퇴직금과 연금, 그리고 주택연금을 활용해서 매달 어느 정도는 생활비가 나오도록 미리 계산을 해뒀고 가지고 있는 부동산 일부를 월세로 돌려 수익을 얻을 계획도 있었죠. 그런데 이게 현실에선 계획대로 착착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먼저 부동산 가격은 주기적으로 오르내림이 큰 데다 공실이 생기면 월세 수입이 뚝 떨어집니다. 매달 안정적으로 100만 원씩 들어오겠지라고 예상했는데 어느 순간 빈집 상태가 몇 달씩 이어지니까 부동산 관리비와 세금이 오히려 지출이 되는 상황이었죠. 게다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문제가 심각해지니 생활비가 당초 계획보다 훨씬 더 많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잘하면 아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식료품비, 공과금, 보험료, 교통비 등에서 예상외로 지출이 커지다 보니 이 정도면 대책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여기에 코로나 시기에 의료비 부담도 느닷없이 증가하고 체력도 점점 떨어지니까 병원 신세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모 씨는 현재 내가 준비를 철저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는 게 너무 많다고 토로하고 있죠. 결국 조기 은퇴보다는 더 다니는 게 낫겠다는 판단으로 다시 사회로 나가고 싶은데 나이를 고려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진 상태예요. 배울 점 아무리 치밀한 계획을 세워도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늘 존재합니다. 노후가 되면 의료비, 가족 부양비, 물가 상승 등의 문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원활한 현금 흐름 확보 방안을 여러 겹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4. 조기 은퇴를 둘러싼 맹점과 현실 체크. 위의 세 가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조기 은퇴 자체가 행복 혹은 불행으로 단정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은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분명 존재하죠. 재정적 준비의 장벽. 생각보다 생활비가 많이 듭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경기 변동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심리적 사회적 고립. 회사라는 조직을 떠난 후 생기는 소속감 단절 문제가 큽니다. 인간관계가 축소되면 우울감이나 무기력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아실현의 부족. 이래서 오는 성취감이 사라지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사나라는 회의감이 들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도전하고 배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건강 문제.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와 건강관리에 드는 비용이 커집니다. 체력이 떨어지면 하고 싶은 일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5.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은퇴는 직업생활이 끝난 종착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또 다른 삶의 시작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아래와 같은 조언들을 참고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양한 소득원 구축, 연금,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외에도 부동산, 금융투자, 파트타임 일자리 등 복수의 소득원을 생각해 보세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처럼 자산을 분산해 두는 게 좋습니다. 은퇴 시점 늦추기 혹은 점진적 은퇴 고려. 회사에 다니기 너무 힘들다면 완전 은퇴 대신 근무 시간을 단축하거나 직무 전환을 통해 좀 더 유연 근무를 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퇴직 후 아예 쉬는 것이 아니라 프리랜서나 자문 역할 등으로 적당한 수익과 사회적 연결을 계속 유지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평생 학습과 커뮤니티 활동. 은퇴 후 새로운 취미나 기술을 배우면 삶의 활력이 됩니다. 요즘은 온라인 강의 플랫폼이 많으니 언제든 시작할 수 있어요. 동호회나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소속감이 생기면 우울감이 줄어듭니다. 건강관리와 보험 체크, 운동, 식습관 개선, 정기검진 등은 은퇴 전에 미리 습관화하면 좋습니다. 건강보험, 실손보험 등으로 예상치 못한 의료비에 대비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소비 지출 계획, 은퇴 후에는 절약 습관이 중요합니다. 가계부나 엑셀, 가계관리 앱 등을 활용해 지출 내역을 꼼꼼히 기록해 보세요. 6. 마무리하며 행복한 은퇴를 위해 지금부터의 준비가 필수. 60세에 놀고 먹을 수 있다는 환상적인 말은 누구든 한 번쯤 꿈꿔볼 법한 일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상당한 준비와 노력, 그리고 계획이 필요합니다. 앞서 소개한 사례들에서 보셨듯이 갑작스럽게 찾아온 은퇴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재무 계획은 은퇴 후 충격적 몰락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은퇴는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즐겁고 의미 있는 시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철저한 재무 설계, 취미나 커뮤니티를 통한 사회적 관계 유지, 그리고 건강 관리가 삼박자를 이루면 회사 생활에서 벗어나 더 자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도 있어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주도적인 대비입니다. 나중에 은퇴 직전에 가서 준비하면 되겠지라고 미루기보다는 지금 당장 내 라이프 스타일과 재무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게 어떨까요? 은퇴는 생각보다 빨리 또는 예상치 못한 형태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걸 미리 알고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분들은 조기 은퇴가 크게 두렵지 않을 거예요. 한편 이미 조기 은퇴를 결정하고 활동 중인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나는 이 상태로 10년, 20년 후에도 괜찮을까? 라는 질문을 자주 던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재취업이나 파트타임 일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조금 힘들더라도 사회적 연결고리를 계속 이어가는 게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궁극적으로 은퇴의 시기와 방식을 어떻게 선택하든 제대로 된 준비와 융통성 있는 태도가 필수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례들이 여러분께 막연히 놀고 먹는 은퇴가 아닌 현실적이고 행복한 은퇴에 대한 작은 힌트를 드렸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준비해 두시면 언젠가 맞이할 은퇴 생활이 훨씬 더 풍요롭고 안정적일 수 있을 거예요. 60세 퇴직 엔지니어, 연금 믿었다가 처참한 현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 후의 삶, 그리고 우리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 은퇴 설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특히 60세 전후로 회사를 떠난 엔지니어분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금 제도를 온전히 신뢰했다가 현실적인 벽에 부딪힌 생생한 이야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는 아직 은퇴가 멀게 느껴지는 분도 있고 이미 은퇴 준비를 진행 중인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은 나중에 연금 타면 어느 정도는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막연한 희망을 품고 있으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막상 60세를 넘겨 퇴직해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편안한 노년과 실제 삶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존재한다는 걸 절감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그 간극을 어떻게 메꾸어야 하는지, 그리고 은퇴를 준비하는 모든 분이 간과하면 안 되는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나눠보려고 해요. 일단 연금만으로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하겠지라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거기에 기대는 정도가 높아질수록 혹독한 현실을 마주할 확률도 커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어나는 기대 수명과 예측하기 어려운 경제 상황, 그리고 개인마다 다른 가정 환경과 건강 문제 등을 종합해보면 연금 하나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는 쉽지 않거든요. 사실 은퇴라는 것은 회사를 그만두고 난 뒤에 여유롭게 사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인생 이막의 시작에 가깝습니다. 막상 퇴직해보면 일 안 하고 쉬니까 좋다보다는 경제적으로는 어떡하지? 라는 고민이 더 크게 다가와요. 그래서 정말이지 미리미리 준비가 필요하고 연금 이외에도 다양한 대비책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제가 아는 세 분의 사례를 바탕으로 은퇴 후 겪을 수 있는 현실적인 고민들과 그에 대한 해법을 간단히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마지막에는 저 나름대로의 조언도 조금 드릴게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사례 1. 60세 퇴직, 35년 근무한 전자, 엔지니어, 김기석 가명 씨의 이야기. 김기석 가명 씨는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25세에 한 중견 전자회사에 입사했어요.
거의 35년 동안 성실하게 회사 생활을 하며 엔지니어로 평생 먹고 살 수 있겠지라고 믿었고 실제로 회사가 안정적이다 보니 정년까지 무탈하게 다니셨습니다. 퇴직 직후의 설렘과 현실. 김기석 씨는 퇴직 후 그간 못 해본 취미생활도 해보고 여행도 다니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국민연금, 퇴직금, 그리고 개인연금 적립형 보험 같은 것 몇 가지 정도면 적당히 생활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퇴직을 하고 보니 생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월별 생활비였어요. 김 씨 부부는 자녀가 모두 독립해 있어서 교육비가 들진 않지만 장성한 자녀가 도움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결혼 준비, 집 마련 등으로 자녀에게 돈을 더 보태줘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온 거죠. 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생활비. 실제로 국민연금 수령액은 매달 100만 원대 초반 정도였고 개인연금까지 합쳐도 총 150만 원 정도였습니다. 부부가 월 200만 원만 써도 그럭저럭 검소하게 지내는 수준이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예상치 못한 경조사, 병원비, 자동차 유지비 등으로 월 250만 원 가까이 지출되는 달도 많았습니다. 결국 모자라는 금액은 은행 예적금이나 퇴직금 일부를 깨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첫 12년은 그래도 버틸만 했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적자 인생을 살다 보니 10년 후면 남은 목돈이 다 바닥나는 건 아닐까? 라는 불안감이 엄습했다고 해요. 결국 다시 일을 찾는 김기석 씨. 김기석 씨는 결국 다시 일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퇴직 후 2년 만에 알게 된 현실은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래야 산다. 였습니다. 그런데 60세가 넘어가니 웬만한 기술직 아르바이트나 컨설팅 일도 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운이 좋게도 예전에 알고 지내던 후배 덕분에 중소기업 자문역 자리 하나를 얻게 되었지만 급여는 예전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낮았습니다. 김기석 씨는 스스로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다라며 체념했지만 한편으로는 젊었을 때 좀 더 구체적인 은퇴 준비를 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크다고 합니다. 사례, 이 58세 조기 퇴직, 해외 파견 경험이 풍부했던 기계 엔지니어 이해진가명 씨의 이야기. 이해진가명 씨는 해외 프로젝트 경험이 풍부한 기계 엔지니어입니다. 30대부터 여러 나라를 오가며 큰 프로젝트를 맡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연봉과 다양한 경험을 쌓았죠. 그만큼 자기 커리어에 대한 자부심도 컸고 나는 은퇴 후에도 컨설팅이나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본인만의 계획, 현실에 부딪히다. 이혜진 씨는 60세 전에는 퇴직하지 않겠다라고 늘 강조했지만 회사가 구조조정 차원에서 명예퇴직을 제안해 오면서 58세의 예상보다 이른 은퇴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퇴직금이나 명예퇴직 수당이 꽤 크게 나왔으니 당장은 생활에 문제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막상 프리랜서나 컨설팅 일을 하려니 생각보다 시장이 녹록지 않았다는 거예요. 50대 후반이라는 나이와 회사에서의 간판이 사라진 뒤에는 의뢰가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더라도 단발성 계약이 대부분이어서 꾸준히 월급처럼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기 어려웠죠. 해외 파견 경력이 뛰어났지만 예전에는 영어도 잘하고 해외 경력도 많으니까 뭘 해도 될 거야 라고 자부했지만 실제로는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역할이 이혜진 씨 회사 내 지위였지 개인 컨설턴트로서의 브랜드나 네트워크가 구축된 건 아니었어요. 게다가 해외 파견 형태의 오퍼는 워낙 경쟁이 치열하거나 나이 제한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재정적 압박과 건강 문제에 이혜진 씨는 12년간 이리저리 프리랜서 일을 병행해 보았지만 생각만큼 수입이 안정적이지 않으니 자금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건강검진에서 작은 이상이 발견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병원비 지출도 신경 쓰이기 시작했죠. 이럴 줄 알았으면 회사 다닐 때 좀 더 건강을 관리하고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가벼운 일거리나 사이드 잡 같은 걸 미리 마련해 둘 걸. 이혜진 씨는 지금도 은퇴를 급작스럽게 맞이하게 된 자신을 자책하며 현재도 여러 가지 재취업 기회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사례 3. 62세 늦은 퇴직, 사기업 연구원에서 국책기관으로
옮긴 특수 엔지니어 박승우 가명 씨의 이야기.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분은 박승우 가명 씨예요. 이분은 조금 독특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40대 중반까지는 사기업 연구소에서 일했고 이후 50대 초반에 국책기관으로 옮겨서 연구원으로 근무했는데요. 정년이 62세였고 비교적 안정적인 공공기관이다 보니 노후 걱정이 덜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에 대한 과도한 신뢰. 박승우 씨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곳이면 퇴직 후에도 연금이 빵빵하게 나오지 않겠냐라고 막연히 기대했어요. 실제로 공무원 연금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존의 국민연금보다 조금 더 나은 조건으로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정작 62세에 퇴직해 연금을 받아보니 기대치에 한참 못 미치더라는 겁니다. 중간에 이직하는 과정에서 가입기간이 끊기거나 몇 해 동안 납부액이 적었던 시기가 있어서 생각보다 수령액이 적었어요. 게다가 국책기관이라 해도 모든 임직원에게 동일한 연금 혜택이 주어지는 건 아니었어요. 배우자의 건강 문제와 예기치 못한 지출. 게다가 퇴직 직전에 배우자가 큰 병치레를 하면서 가계비가 확 늘어났습니다. 박승우 씨는 그래도 집 한 채는 있으니 괜찮겠지라고 마음을 다잡았지만 이 또한 세금 문제나 유지비 때문에 매달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대출은 다 갚아놨으니 집이라도 있으니 다행이다 하라면서도 집이 있다는 건 재산세 관리비 등 고정 비용을 떠안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박승우 씨 부부는 그렇게 은퇴 후 첫 해부터 재정적 압박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20년은 어떻게 버틸까? 연금만으로 부족하다 보니 지금부터 20년 이상은 더 살 텐데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는 의문이 생기고 퇴직금 일부를 활용해 작은 가게를 내볼까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사도 쉽지 않고 이미 몸도 예전 같지 않아 섣불리 도전하기 망설여진다고 해요. 박승우 씨는 결국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소규모 임대사업 같은 걸 알아보고 있지만 대출 이자가 오르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이지 않다 보니 이마저도 망설여집니다. 은퇴 준비 뭐부터 해야 할까? 세 분의 사례를 보면 한창 현업에서 바쁘게 일할 때는 미래에 대한 대비를 구체적으로 하지 못하고 은퇴가 가까워질 때서야 서둘러 뭔가를 준비하려고 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절감했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혹은 앞으로 은퇴를 준비해야 한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나의 자산과 지출 구조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은퇴 후에도 월 고정 지출은 분명 발생합니다. 만약 현재 월 300만 원을 쓰고 있다면 은퇴 후에는 정말 이 비용이 줄어들까? 예상치 못한 병원비나 가족 지원금 등이 더 필요해지지 않을까? 구체적으로 월 얼마면 내가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엑셀이나 가계부 형태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연금 외의 소득 파이프라인을 최대한 늘리기. 연금만 믿고 가자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봐야 합니다. 퇴직 후에라도 파트타임이나 컨설팅, 강의, 소규모 온라인 비즈니스, 유튜브 등으로 작게라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첫 술에 배부를 순 없지만 꾸준히 하면 예상 외의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은 가장 확실한 자산. 아무리 재정 계획을 잘 세워도 본인이 아프면 돈도 못 벌고 의료비 지출이 커집니다. 퇴직 전부터 건강관리에 투자를 아끼지 마세요. 특히 50대 후반부터는 중대한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지는데 이때 드는 병원비나 간병 비용이 상당합니다. 부부가 함께 재정 상태를 공유하고 계획 세우기. 은퇴 준비를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파트너는 가족, 특히 배우자입니다. 내가 벌 테니 당신은 모른 척해도 된다라는 생각은 위험해요. 가정 경제를 두 사람이 함께 이해하고 서로의 의사를 존중하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 관련 계획 점검. 집 한 채가 있다고 모든 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노후에는 오히려 세금 문제나 관리비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운사이징 집을 줄이는 것이나 주택연금 혹은 소규모 임대 등 다양한 방안을 열어두고 전문가와 상담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은퇴란 또 다른 시작이다. 60세 퇴직 엔지니어, 연금 믿었다가 처참한 현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다. 라는 말이 너무 자극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은퇴를 겪어본 분들은 이게 정말 남의 일이 아니구나라고 입을 모읍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정년퇴직하고 국민연금이나 퇴직금이면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기대 수명이 늘고 경제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30년 직장생활 vs 30년 노년생활로 거의 비슷한 길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중간에 물가도 오르고 사고나 질병을 겪게 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은퇴를 그냥 퇴직 시점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여정의 출발점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아직 은퇴가 멀다고 느낀다면 바로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하면 됩니다. 작은 돈이라도 꾸준히 모아서 투자를 해본다든가 은퇴 후에 해볼 수 있는 일들을 조금씩 연구하거나 취미 삼아 시작해봐도 좋아요. 이미 은퇴를 하셨거나 은퇴가 임박했다면 더 늦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해보세요. 자존심 내려놓고 기존 직장에서의 높은 지위나 명함에 매달리지 말고 나에게 맞는 파트타임이나 프로젝트성 일을 찾아보는 거죠. 혹은 재능 기부나 봉사활동도 좋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도 있고 무엇보다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결국 은퇴 후 삶이 편안할지 힘들지는 미리 얼마나 현실적으로 준비를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재정 계획만이 아닌 자아 정체성, 가족과의 유대, 건강, 삶의 의욕 등 여러 측면을 골고루 챙겨야 해요. 사례에서 본 세 분 모두 좀 더 일찍 준비할 거리라며 아쉬워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조금씩이라도 방향을 전환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 글을 쓰며 나도 언젠가 은퇴를 하겠지. 그때 당황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무엇을 더 해야 할까? 스스로 묻게 되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참고 자료가 되길 바라고 모든 분들이 은퇴 이후에도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이어가실 수 있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은퇴하면 연금으로 편안하게 살 줄 알았지. 그런데 돈이 생각보다 너무 빨리 줄어드는 거야.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가 싶더라고. 이 말 60세에 정년퇴직한 공무원 박 씨가 제게 털어놓은 말입니다. 그는 30년 넘게 한 곳에서 성실히 일했고 퇴직 후 매달 200만 원 가까운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남들 보기엔 안정적인 노후의 상징이죠. 하지만 실제로 그가 손에 쥐는 돈은 고작 120만 원 남짓? 나머지 80만 원은 대체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많은 분들이 연금만 받으면 노후는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 후 삶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예기치 못한 지출들이 우리 통장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특히 고정비와 습관적 소비가 문제인데요. 오늘은 박 씨 사례를 포함해 총 3가지 현실적인 사례를 통해 은퇴 후에도 통장에 돈이 남지 않는 이유를 들여다보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례 1. 자동이체가 나를 망쳤어. 박 씨의 이야기. 박 씨는 매달 받는 연금 200만 원이 있으니 충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만 정리해 봤더니 이렇습니다. 건강보험료 15만 원, 아파트 관리비 25만 원, 차량 유지비 보험, 주유, 세차 등 30만 원, 스마트폰 일회 요금 15만 원, OTT 유튜브 프리미엄, 정기후원 등 10만 원, 자녀 통장으로 생활비 지원 20만 원, 외식, 커피 등 습관적 지출 30만 원 이상. 이렇게 계산해보니 남는 돈이 120만 원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자동이체 되는 게 이렇게 많았는지도 몰랐어. 한번 정기 결제 걸어놓고는 신경도 안 썼지. 라고 말했습니다. 해결법 은퇴 후엔 자동이체 리스트를 꼭 한번 정리해보세요. 자녀에게 지원하던 돈도 일시적 지원인지 습관적 지출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필요 없는 정기 구독, 불필요한 보험 해약 등으로 고정 지출을 줄이면 한 달에 30만 원 이상 아낄 수 있습니다. 사례 2. 내가 생각보다 많이 먹더라. 58세 김 여사의 외식비 충격. 김 여사는 은퇴 후 친구들과 자주 만나며 이제 좀 살만 난다고 했습니다. 여행도 가고 카페도 가고 외식도 마음껏 하며 살아보니 이게 진짜 인생 같았죠. 하지만 6개월 만에 통장 잔고는 반토막. 커피 한 잔이 5천 원이라도 매일 마시면 15만 원이 넘는 건 금방이더라고요.
점심 외식 한 번에 1만 원이면 20일만 나가도 20만 원이고 여행 한 번에 50만 원은 그냥 쓰고 합치면 월 70만 원 이상을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써버린 거예요. 해결법 은퇴 후 일상 속 소확행을 지키되 지출의 상한선을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달 외식 5회, 커피는 일주일 2회, 여행은 분기 1회식으로 계획을 세우면 지출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돈을 안 써야 행복하다는 건 아니지만 통장을 관리하며 쓰는 습관은 꼭 필요합니다. 사례 3. 자식 뒷바라지가 은퇴를 삼켰어요. 63세 정 씨의 눈물. 정 씨는 대기업 퇴직 후 연금과 퇴직금으로 충분한 노후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지 않은 자녀 둘의 지원금이 그의 노후를 무너뜨렸죠. 취업 준비 중인 아들에게 매달 50만 원 지원. 대학원 다니는 딸의 학비, 생활비 매달 70만 원 지원. 자녀 차량 구입 보조 500만 원 일시 지원. 그는 말합니다. 처음엔 6개월만 도와주자 했어요. 근데 이게 1년 되고 2년 되고 이제는 내가 자식들 눈치 보게 생겼어요. 해결법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지원의 끝을 정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식에게 투자하는 돈이 부모의 노후를 해치고 있다는 것을 자녀가 이해할 수 있게 대화해야 하며 가능하면 무이자 대출로 지원하고 원금은 나중에 천천히 갚아 시계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은퇴 후 통장이 말라가는 진짜 이유. 많은 분들이 연금 여유 있는 노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 3가지 사례처럼 실질적으로 연금 대부분이 고정비, 습관성 지출, 자녀 지원이라는 3가지 축에 의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소비는 대체로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납니다. 한번 익숙해진 지출은 줄이기 어렵고 줄인다고 해서 삶의 질이 꼭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통장을 살펴보며 나를 위해 쓰는 합리적 소비를 되찾는 것이 진짜 노후의 행복을 지키는 길입니다. 마무리 조언 은퇴 후 돈은 남는 게 중요한 시대입니다. 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를 받느냐보다 얼마를 남기느냐입니다. 그 남는 돈이 있어야 여행도 가고 병원비도 되고 갑작스러운 일에도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60대, 이젠 돈을 모으는 시기가 아니라 지키는 시기입니다. 여러분의 은퇴 통장 세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지금 바로 자동이체 내역부터 살펴보세요. 노후의 안정은 거창한 투자보다 작은 소비의 관리에서 시작됩니다. 전문가 칼럼. 60세 공무원, 연금 200 받았는데 통장에 남는 건 120만 원. 새는 돈의 진짜 원인과 해결법. 많은 분들이 퇴직 후 연금이 나오기 시작하면 노후는 안정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30년 이상 공직 생활을 한 후 매달 200만 원 내외의 연금을 수령하는 60대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이 정도면 부족함 없이 살겠지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매달 200만 원의 연금이 들어와도 통장에 남는 돈은 겨우 120만 원 남짓. 나머지는 어디로 사라지고 있는 걸까요? 은퇴 후에도 돈이 모이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새는 고정비, 은근한 생활습관 소비, 그리고 끝나지 않은 자녀 지원에 있습니다. 이 3가지 요소는 자칫 눈에 띄지 않게 우리의 노후 재정을 갉아먹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의 원인을 짚어보고 은퇴 이후 통장을 지키는 실질적인 전략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례 1. 자동이체의 함정 고정비 점검이 먼저다. 60세 공무원 퇴직자 어 씨는 연금 수령 후 한 달 평균 수입 200만 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통장에 남는 돈은 120만 원 남짓. 금융 전문가와 함께 소비 구조를 분석한 결과 불필요한 고정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 기요양 보험료 15만 원. 아파트 관리비 및 공과금 25만 원. 차량 유지비 주유, 보험, 정기 점검 30만 원. 통신비 및 부부 스마트폰 요금 15만 원. OTT 서비스 및 각종 정기 구독 10만 원. 자녀 지원금 자동이체 20만 원. 이처럼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80만 원 이상이며 그중 일부는 스스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정기 결제형 서비스는 가입 후 관리하지 않으면 매달 무의식적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구조입니다. 전문가 조언. 은퇴 직후 반드시 해야 할 첫 번째 재정 점검은 자동이체 리스트 점검입니다. 통신비와
정기 결제는 통합해보고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항목은 해지해야 합니다. 차량 유지비 역시 은퇴 후에도 자동차가 꼭 필요한가를 재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 2. 작은 사치가 쌓여 만든 큰 구멍 생활습관 소비. 58세 여성 B씨는 은퇴 후 매일 커피를 마시고 주 23회 외식을 즐기며 이제야 내 인생을 사는 것 같다는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면서 예상보다 빨리 통장이 바닥나고 있다는 사실에 당황했습니다. 커피 및 디저트 월 15만원, 외식비 월 2030만원, 소소한 쇼핑 잡화, 옷, 홈쇼핑 월 20만원, 여행 분기 1회 이상 연간 200만원 이상 지출. 전문가 조언. 행복한 소비는 분명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속 가능한 소비 구조가 전제돼야 합니다. 은퇴 후에는 월 고정 지출 외에 자기만의 소비 한도를 설정하고 계획 안에서 즐기는 방식을 익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외식은 주 1회, 커피는 이틀에 한 번, 쇼핑은 분기별 1회처럼 구체적 기준을 세우면 소비의 자율성과 통제력을 동시에 지킬 수 있습니다. 사례 3. 끝나지 않는 자녀 지원 노후를 위협하는 정서적 지출. 63세 남성 C씨는 은퇴 후에도 성인이 된 두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원 학비, 취업준비 자금, 차량 보조금 등은 모두 한 번쯤은 도와줘야지라는 마음에서 비롯됐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본인의 의료비나 생활비를 줄여가며 살아야 했고 부부 갈등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전문가 조언. 자녀를 향한 사랑은 존중받아야 할 감정입니다. 하지만 무제한적 정서적 지출은 본인의 노후를 위협하는 요소가 됩니다. 자녀에게도 지원의 기한과 목적을 명확히 하고 일정 수준 이상은 대출 또는 공동부담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부모의 재정이 곧 자녀의 미래 안전망이라는 점을 자녀가 이해하도록 대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론, 연금이 있어도 안심할 수 없는 시대. 핵심은 지출의 재설계. 은퇴 이후의 재정은 단순히 수입의 문제가 아니라 지출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통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노후 재정 설계의 핵심은 아래 3가지입니다. 자동이체 점검과 고정비 최적화, 생활 패턴 소비의 통제 가능한 구조화, 가족 간 재정 지원의 원칙 수립. 아무리 많은 연금을 받더라도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불안한 노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얼마를 버느냐보다 얼마를 남기느냐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당신의 은퇴 통장, 지금부터 다시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금 200만원 시대에도 통장에 넉넉히 남길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나면 이제 좀 쉬면서 살자라는 마음이 들곤 하잖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몇십 년을 정신없이 달려오다 보면 잔잔한 자연 속에서 여유를 누리고 싶어지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일찍 퇴직하고 해외로 이민 간다든지 제주도 같은 곳에 내려가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 마음을 이해해요. 언제까지 도시에서 치열하게 경쟁만 하면서 지낼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나중에 어디에서 살고 싶을까? 가끔은 그런 상상을 해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서울 또는 다른 대도시 생활이 힘들어 제주도로 이사 갔는데 3년도 안 되어 다시 돌아오고 싶어졌다. 처음에는 푸른 바다와 한적한 생활에 모든 걸 걸고 내려갔는데 정작 막상 살아보니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새로운 곳에서의 일상이 생각처럼 달콤한 휴식만은 아니었다고 고개를 내젓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은퇴하면 어디로 가서 어떻게 살까? 라는 고민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잖아요. 어떤 분들은 도시를 떠나 전원주택을 꿈꾸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해외로 나가 새로운 경험을 찾아보기도 하죠. 그런데 한편으론 내가 혹시 막연한 환상만 갖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살아보니 전에 몰랐던 현실적인 문제들과 부딪히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 길이 정말 맞는 선택인지 그냥 지금 살던 대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라며 다시금 고민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은퇴 준비나 은퇴 후 삶의 관점에서 왜 이런 고민이 생기고 어떤 변수들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 사람의 사례를 통해 혹시 여러분이 막연한 환상에 매달리다가 낭패를 보지 않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막연한 휴식의 함정. 먼저 첫 번째 사례를 들어볼게요. 우리에게 익숙한 제주도 이민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58세의 직장 퇴직을 앞두고 있던 A 부부가 있었어요. 둘 다 수도권에서만 줄곧 살았고요. 이제 정년퇴직 후에는 서로 마주보며 식사도 자주 하고 유유자적하게 산책도 다니면서 살고 싶다는 꿈을 가졌습니다. 더군다나 여행으로 몇 번 다녀간 제주도의 푸른 바다가 잊히지 않았대요. 서울의 소음과 먼지를 벗어났으면 하는 바람도 컸고요. 그래서 이 부부는 은퇴 직전부터 제주도 인근의 농가 주택을 알아보고 주변 환경도 둘러보고 이주 비용과 지출을 대강 계산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중에 부족한 생활비는 조금만 일하면 되지 않을까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이제 쉬면서 살자가 가장 큰 목표였으니까요. 하지만 막상 내려가서 생활해보니 상황이 달랐습니다. 일단 집을 매매하거나 전세로 얻는데 필요한 비용이 생각보다 컸고 제주도 물가는 예상보다 더 높았어요. 그리고 따뜻한 남쪽 나라 같은 이미지와 달리 바닷바람과 습기로 인해 관리해야 할 부분도 많더라는 겁니다. 또한 몇 달 동안은 편안하고 좋았지만 막연한 휴식이 의외로 지루하게 느껴지는 시점이 왔어요. 애들 자녀이 보고 싶기도 하고 친구들도 하나둘씩 그리워지고 너무 조용하다 보니 문화생활도 잘 못하겠고 이러다 보니 외로움도 커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이러려고 내려온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부부는 진짜로 편히 쉴 수 있는 인생을 원했지만 그게 단순히 환경을 옮긴다고 해결되는 문제만은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다고 해요.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은퇴 후의 삶을 휴식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자칫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요소들을 깊이 고려하지 않고 그저 바다만 보면서 살면 다 해결된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면 막상 내려가서 겪는 현실과 충돌하면서 다시 도시로 돌아오고 싶어지는 상황에 놓일 수 있어요. 이를 완전히 놓으면 어떻게 될까? 에 대한 불안. 두 번째로는 은퇴했거나 조기 퇴직을 앞둔 B씨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B씨는 30년 가까이 대기업에서 근무하다가 55세 전후로 퇴직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회사에서 충분히 일했으니 이제는 좀 쉬면서 나만의 삶을 찾아보겠다. 이 마음이 컸죠. 그런데 B씨가 가장 걱정했던 건 일을 완전히 놓았을 때 과연 내가 버틸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이었어요. 일을 하면서는 늘 조직 안에서 누군가와 의사소통도 하고 매일 만나야 할 사람도 있었고 일정도 빼곡하게 잡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퇴직 후에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면 시간이 너무 많아지니까 오히려 불안해지더라고요. 내가 이 나이에 뭘 해야 하지? 하루 종일 뭘 하면서 보내야 할까? 이렇게 막막함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B씨는 은퇴 후에 아침에 눈 뜨면 헬스클럽도 가고 동네 산책도 다니고 낮에는 틈틈이 영어 공부도 하고 또 온라인으로 취미 활동 같은 것도 하겠다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실제로 은퇴하자마자 지인의 소개로 어떤 지역 축제 운영 요원 일을 잠깐 맡게 됐는데 본인은 이제 일 안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음에도 막상 일을 조금이라도 하니까 삶의 활기가 다시 도는 걸 느꼈다고 해요.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게 의외로 기분이 좋구나 싶었다는 거죠. 결국 B씨는 일을 완전히 손 놓는 게 내 성향에는 잘 안 맞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몇 달 만에 파트타임 컨설팅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건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정신적 자극과 뿌듯함을 주는 일이 필요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이처럼 본인만의 활동을 찾지 않고 무작정 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은퇴 생활은 생각보다 금세 공허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해요. 3. 새로운 인생 2막은 어차피 내가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C 부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부부는 은퇴 후에 귀농을 결심했습니다. 둘 다 도시 생활에 지쳤고 텃밭도 가꾸고 닭도 키우고 소일거리 삼아 농사도 조금씩 해보자는 2막 인생 계획을 짰어요.
그런데 단순히 여유로운 농촌 생활만 꿈꿨다면 무리였을 텐데 이 부부는 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를 들면 텃밭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지, 작물은 뭘 심을지, 어떤 루트로 판매를 할지, 주변의 농민들과는 어떻게 네트워크를 쌓을지 등을 미리 공부하고 준비했어요. 도시에서의 모임이나 세미나도 적극적으로 찾아다녔고 실제 귀농 교육 프로그램도 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겠구나. 그냥 집 앞 텃밭 몇 평만으로는 재미 삼아 키우는 수준밖에 안 되겠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또한 진짜로 농촌 지역에서 살아보면 한여름 벌레 문제부터 겨울철 난방비까지 신경 쓸 게 엄청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결국 시 부부는 자신들의 새로운 인생 2막을 실제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인내와 끊임없는 학습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해당 지역 주민들과 모임을 열심히 갖고 제대로 된 시설을 하나씩 갖추면서 조금씩 농업 규모를 키워나갔어요. 그러다 보니 처음엔 매달 인건비나 농자재비 부담도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지역 사람들과 협업을 통해 우리 마을 특산물 만들기 프로젝트를 기획하거나 도시 관광객을 대상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대요. 이게 자리를 잡아가니까 자기들도 즐겁고 소득도 조금씩 생기고 이제야 진짜 내 손으로 새 인생을 만드는 기분이다. 라고 웃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건 새로운 인생 2막이라는 것도 누군가 대신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설계하고 도전해야 비로소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난 은퇴했으니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마음 편히 살래라는 태도로만 있다가는 지루함과 상실감이 훨씬 먼저 찾아올 수도 있거든요. 결론 어떻게 쉬고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가 관건. 정리를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 쉬면서 살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그 쉬는 삶은 단순히 시간과 공간만 바뀐다고 해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쉬는 방식을 어떻게 정의하고 새로운 생활 방식에 필요한 비용과 노력, 그리고 심리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죠. 막연한 휴식의 함정 그냥 바다나 시골 풍경만 바라보고 있으면 다 해결되겠지? 라고 생각했다가 예상치 못한 물가 관리가 필요하고 지루함이나 외로움이 찾아올 수 있음. 이를 완전히 놓을 수 있을까? 오랫동안 일해온 사람일수록 완전한 무직 상태가 주는 공허감이나 불안감이 클 수 있으므로 본인에게 맞는 활동이나 일을 부분적으로라도 이어가는 게 도움이 됨. 새로운 인생 2막은 내가 만드는 것 막연히 귀농, 귀촌, 해외 이민 등을 꿈꾸는 게 아니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과 끈기가 필요함. 결국 본인이 직접 발로 뛰고 주변 사람들과도 소통하며 하나씩 만들어가는 과정을 즐길 줄 알아야 함. 그러니까 내가 어느 시점에 은퇴해서 어디로 이사 갈까? 무엇을 하며 지낼까라고 고민한다면 그저 화려한 영상미로 포장된 여행 프로그램을 보면서 환상에 빠지기보다는 좀 더 발품을 팔고 실제 삶의 조건들을 따져보고 가장 중요한 건 정말 내가 추구하는 행복이 뭔지를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해요. 분명 도시를 벗어나 더 깨끗한 공기와 여유로운 삶을 누리는 것도 매력적이지만 준비 없이 혹은 내 성향을 잘 모르고 무작정 도전했다가는 금방 회의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만약 여러분이 정말로 제주도에 가서 살고 싶다거나 농촌 생활을 꿈꾼다고 결심하셨다면 실제로 몇 달간 월세나 에어비앤비 같은 단기 거처를 구해 살아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그래야 미리 문제점을 발견하고 보완할 수 있거든요. 결국 은퇴 후 안정과 자유를 누리려면 그에 앞서 철저한 현실 점검과 자기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어느 환경에서 살든 결국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결정하는 건 자기 자신이니까요. 그러니 막연한 기대와 환상만 갖고 떠나기보다는 충분한 준비와 계획,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진솔한 대화를 먼저 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이제 쉬면서 살자. 가 정말 간절한 소망이라면 그 소망이 흔들리지 않을 만한 든든한 기반을 만드는 게 우선이니까요. 어느 곳에서든 여러분만의 행복한 은퇴 생활을 이루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결국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거죠. 어떤 모습으로, 누구와,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싶은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신다면 제주도든 어디든 자신이 원하는 제2의 인생을 보다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